네, 여러분 2차 2과목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2과목 강의는 저희 이제 3월 달에 2024년도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기본 이론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제1장 해가지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손해평가의 개요가 어떻게 되냐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1번 손해평가의 의 그리고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가 뭐냐 나와 있는데요.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통틀어서 손해평가라고 한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즉 손해평가가 뭐냐 정리해보자면은,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뭘 결정해요?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손해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는 일단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농지에 가서 수확 감소량을 판단하겠죠. 수확 감소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뭘 계산해요? 피해율을 계산해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율을 왜 계산하냐? 피해율을 계산해야지 이 계약자의 농지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뭘 결정해요?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는 우리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이 손해평가가 이 농업재해보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나와 있는데, 큰 글자 위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이 손해평가의 결과는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받을 뭘 결정해요?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자, 다음 둘째 보시면은 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 그리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이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과대평가가 되면은 이 계약자는 보험금을 당장은 많이 받겠죠. 하지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보험 가입자에게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를 해라. 이게 네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마지막 다섯째 보시면은 이 손해평가의 결과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정립되면은 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료를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본 5가지가 뭐예요? 손해평가의 의 그리고 기능이 어떤 거냐? 지금 그 내용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보시면은 이러한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이 뭐냐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시자면은 이 손해평가는 뭐에 기초가 돼요?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이 손해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손해평가 업무 중요성 더 보시자면은 먼저 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선의의 계약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보험사업의 건전화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손해평가의 체계는 어떻게 되냐? 제2절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손해평가의 근거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손해평가의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손해평가 관련 법령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에서 배우는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먼저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손해평가는 농재법이죠. 농업재해보험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이런 것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등 해가지고 이 농재법 제11조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해당 내용은 우리 1차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먼저 제11조 1항 내용은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누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거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손해평가인으로 사람들을 위축할 수 있죠. 또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 이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손해평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11조 2항은 무슨 내용이냐.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자, 어떻게 손해평가를 해야 되냐.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제3항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동일시군구예요. 동일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 손해평가인 상호 간의 담당 지역을 교차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교차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한다고 했죠. 자, 요령을 고시할 때 누구랑 협의해야 되냐? 금융위원회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항 보시면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6항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항 보시면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나 정기교육, 그리고 기술 정보의 교환 지원, 그리고 손해평가 실무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다. 지금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손해평가 이 체계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러한 손해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냐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손해평가 주체 누구예요? 먼저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겠죠.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아까 손해평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먼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요. 또는 손해평가사, 여러분처럼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분이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 하세요 이렇게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박스에 농업재해보험법 제14조 내용 나와 있고요.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이 관련 법령에서 가지고 온 거죠. 자, 다음 아래 박스 보시면은 이제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 추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 박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3번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사자 이 농업재해보험 조사자는 누가 할 수 있냐 유형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3명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예요? 손해평가인 할 수 있고요. 손해평가사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어떻게 되냐 이 손해평가인 누구예요? 손해평가인은 이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한 자가 손해평가인이 되는 거고요. 손해평가사는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처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 누구냐? 손해사정사는 이제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에 실무수습을 마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가 이제 손해사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손해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손해평가는 이제 보험 가입자 누구예요?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죠? 이러한 보험 가입자가 우리 농지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접수가 되면은 선지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손해평가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이러한 사고 발생 통지 어떻게 되냐 내용 보시자면은 이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이 보험 대상 목적물의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을 가입한 대리점 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통보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고 발생 보고를 받으면은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평가 반을 구성하겠죠. 손해평가 반이 뭐냐 보시자면은 이 재해보험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사고가 접수가 되면은
생육시기나 품목,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할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 반을 구성합니다. 손해평가 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시면은, 자, 조사자 1인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 이 3명을 우리는 조사자라고 하는데요. 이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반에는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중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손해평가 반은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자 1인, 조사자 1명을 포함해서 다음에 5인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손해평가 반에는 조사자 1인,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 아래 박스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제8조 내용 나와 있죠. 자, 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자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손해평가 반에는 반드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현지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냐? 자, 방금 앞에서 우리는 손해평가 반을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자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자, 이 손해평가 반이 구성이 됐으면은 이제 농지나 과수원, 이 사고가 접수된 농지나 과수원을 배정을 받게 되겠죠. 거기 가서 손해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손해평가 반은 배정된 농지에 대해 손해평가 요령에 나온 손해평가 단위별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단위별로 지금 하는데요. 자, 보험 목적물별로 손해평가 단위는, 자, 농작물은 농지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하는데, 벌 같은 경우는 벌통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 이러한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별로 지금 조사를 한다. 이게 기본적인 단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손해평가 반이 이렇게 이 단위별로, 손해평가 단위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조사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현지조사 그리고 검증조사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평가의 신속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해보험 사업자들은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손해평가 반의 내용을 검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 포인트, 조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조사의 주체는 재해보험 사업자, 그리고 재보험사, 그리고 정부, 이 3가지를 조사의 주체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 보시면 이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해서 제11조 손해평가 결과 검증 내용 나와 있는데, 이 박스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 해가지고 이 현지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서 괄호치기 내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뭐 빈칸을 뻥뻥 뚫어놓고,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최소예요. 최소 10번 이상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품목별로 이 조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큰 틀을 보시자면은 이제 과수 품목이죠. 과수의 상품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해당하는 품목은 어떻게 되고 각각 어떠한 조사를 하냐 지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공통조사는 피해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표 보시면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하는 조사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표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2차 2과목에서 전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각 품목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2장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먼저 이 손해평가의 기본 단위가 있죠. 자, 재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면은 보험에 가입했던 대리점에게 내 농지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피해 사실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영업점에서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고가 접수됐어요.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는 누가 조사를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조사 기관을 배정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이 손해평가의 기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 보시면 그림 2-1 해서 손해평가 업무 흐름 나와 있어요. 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과수원에 이렇게 낙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자는 지역농협,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 대리점이죠. 이 지역농협에 나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서 와서 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한테 보험금을 주세요.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손해평가 업무를 배정해요. 업무를 할 조사기관을 배정하게 되고요. 조사기관에서는 조사자,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고 했죠. 손해평가반을 배정해가지고 이제 이 계약자의 농지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는 피해율을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책정한다. 이러한 손해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큰 틀을 먼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해평가반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손해평가반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냐? 자,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되면은 계약자의 계약사항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보험을 가입했냐? 이러한 기본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 현장에 방문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심사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조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필요한 조사를 선택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내가 조사를 했는데 너의 피해는 어떻게 발생이 됐어? 너의 피해는 몇 %로 책정이 됐어?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하겠죠. 그리고 보험 가입자도 맞아, 나는 이 정도 피해율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사인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전산을 입력을 하거나 대리점에 이 현지 조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2-2 이러한 절차 5단계 나와 있죠. 자, 계약자 사고신고 그리고 전산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반은 이 계약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어떠한 지금 계약을 했냐, 이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심사를 해야겠죠. 자,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 방법을 선택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고요.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계약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계약자가 수긍을 하면은 서명을 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마지막 보시면은 이 손해평가는 조사하는 품목, 재해의 종류, 그리고 조사를 언제 하냐, 그 시기 등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까지 나와 있어요. 되셨죠? 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손해평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큰 틀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품목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평가를 진행하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